27살의 김초롱은 그날 아침 화장대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오늘은 소개팅이 있는 날이었죠.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 한동욱이라는 사람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온 초롱에게는 몇 달 만의 소개팅이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자.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짐하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완성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남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자가 초롱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죠. 초롱 씨죠? 저는 한동욱입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예의 바르고 진중한 말투,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욱은 31살로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초롱은 그의 따뜻한 성격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일이 많이 힘드시죠? 저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몸을 쓰는 직업이 얼마나 고된지 알아요. 동욱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보통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듣고 안정적이네요 라는 말만 했는데 동욱은 달랐습니다. 그는 초롱의 일상과 고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두 번째 만남에서 동욱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초롱이 밤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뜻한 국물이 우러난 해장국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에 초롱의 마음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제가 좀 급한 성격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빨리 마음을 정하고 싶어 하는 편이거든요. 동욱의 솔직한 고백에 초롱은 살짝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금사빠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동욱이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연애가 시작된 후 동욱은 정말 다정한 남자친구였어요. 초롱이 힘든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항상 안부를 묻는 문자가 와 있었고 쉬는 날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롱의 취미인 독서를 함께 하려고 책도 읽기 시작했고 초롱이 좋아하는 카페를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석 달째 만나면서 동욱이 한 말이었습니다. 초롱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해주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고마웠습니다. 동욱은 초롱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했고 간호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이해해 주었죠.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나갔어요. 동욱은 항상 초롱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존중했으며 초롱 역시 동욱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초롱아, 우리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초롱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동욱의 제안에 초롱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1년 동안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지만 가족을 만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동욱의 진심 어린 마음과 안정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었어요. 좋아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초롱의 대답에 동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이미 부모님께 초롱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털어놨어요. 특히 동욱의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무척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정말 좋아하셔. 남을 돌보는 훌륭한 일이라고 하셨어. 동욱의 말에 초롱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사실 연애를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상대방 부모님의 반응이었거든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동욱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상사들의 신뢰를 받았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로 통했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역할을 했죠. 동욱이는 정말 효자예요. 부모님을 정말 잘 모셔요. 동욱의 직장 동료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실제로 동욱은 매주 부모님께 안부를 드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항상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초롱은 동욱이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동욱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동욱을 늦게 낳아서 더욱 애지중지 키웠다고 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동욱이 초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박미숙 씨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집안 형편이 어떤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내심 궁금해했죠. 요즘 세상에 결혼은 개인의 문제라고 하지만 여전히 집안끼리의 만남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초롱이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어느 날 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초롱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지금은 요양 관련 일을 하고 계세요. 동욱은 초롱의 어머니가 홀로 딸을 키우며 고생하셨다는 이야기에 더욱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도 전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고생 많이 하셨겠다며 동정의 마음을 표했지만 한편으론 요양 관련 일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약간의 의문을 품었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동욱은 초롱과 함께 예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집도 알아봤어요. 두 사람 모두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을 원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따뜻한 분위기로 치르고 싶어 했죠. 우리 부모님끼리 먼저 만나시는 게 좋겠어. 동욱의 제안에 초롱도 동의했습니다. 상견례를 통해 양가 부모님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어요.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배려하며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 내심 기대와 긴장을 동시에 느꼈어요. 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여자와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니 설레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상대방 집안이 어떤지 파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호텔의 한 식당으로 정했어요. 동욱이 두 가족 모두 접근하기 편한 곳이라며 제안한 곳이었죠. 초롱은 긴장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니 역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하면 돼. 초롱의 어머니 김정순 씨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정순 씨는 평소에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도 항상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오셨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동욱 가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미숙 씨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정중한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욱의 아버지 한태준 씨도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동욱이 어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롱이 어머니 김정순입니다. 첫인사는 무난하게 이뤄졌어요. 박미숙 씨는 김정순 씨의 단아한 모습과 품위 있는 말씨의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정순 씨 역시 상대방 가족의 정중한 태도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식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동욱과 초롱이 어떻게 만났는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박미숙 씨는 초롱의 예의 바른 모습과 깍듯한 말씨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초롱 씨가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한태준 씨의 말에 초롱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정순 씨도 딸이 어릴 때부터 남을 돌보는 일을 좋아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역시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식사 중간에 박미숙 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오래된 지인과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이었죠. 어머, 박미숙 씨 아니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반가운 인사를 나누던 중 그 지인이 식당 안을 힐끗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계신 분, 김정순 씨 아니세요? 제 시어머니 간병해 주셨던 분인데 맞죠? 그 말에 박미숙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하게 돌봐주셔서 저희 가족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께서도 김정순 씨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묻곤 하세요. 박미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예비 사돈이 간병인이었다니.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간병인도 훌륭한 직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의 며느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박미숙 씨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지인과 헤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욱이한테 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집안과 격이 맞을까? 같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박미숙 씨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김정순 씨는 상대방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욱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박미숙 씨는 괜찮다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면서 모든 사람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초롱은 동욱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겠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어 더욱 답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진 채로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박미숙 씨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고 간혹 대답을 해도 단답형으로만 응답했어요. 김정순 씨는 상대방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박미숙 씨는 네, 괜찮습니다라고만 짧게 대답했어요. 동욱은 어머니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채고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박미숙 씨는 외면했습니다. 초롱 역시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고 따뜻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거든요. 혹시 자신이 실수를 했나 싶어 계속 되돌아봤지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박미숙 씨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간병인이라니. 우리 동욱이가 그런 집안과 결혼을 해도 될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나?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어요. 사실 박미숙 씨는 평소에도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아들도 좋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했죠. 그런 박미숙 씨에게 간병인이라는 직업은 왠지 격이 떨어지는 일로 여겨졌어요. 물론 그 자체로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자신의 며느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왜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박미숙 씨는 동욱이 요양 관련 일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느꼈어요. 마치 숨기려고 했던 것처럼 생각됐거든요. 사실 동욱은 초롱의 어머니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고 단순히 요양원에서 일한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박미숙 씨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진행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무엇보다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침내 박미숙 씨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결혼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식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초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미숙 씨를 바라봤어요. 김정순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동욱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박미숙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집안끼리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 말과 함께 박미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태준 씨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따라 일어났어요. 동욱은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박미숙 씨는 이미 식당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욱이 김정순 씨와 초롱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견례는 최악의 결말로 끝나고 말았죠. 초롱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갑자기 결혼이 무산됐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김정순 씨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큰 상처를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자. 김정순 씨가 조용히 말했고 초롱은 멍한 상태로 어머니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꿈 같았던 결혼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난 후 며칠 동안 초롱과 김정순 씨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초롱은 병원에서 일할 때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대답했죠. 김정순 씨는 딸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딸의 행복이 망가진 것은 아닌지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초롱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김정순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당해야 해.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욱이 직접 찾아와 진실을 털어놓은 것이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상견례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추궁했고 결국 박미숙 씨가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초롱 씨 어머님을 간병인이라고 오해하신 거예요. 동욱의 말을 들은 초롱과 김정순 씨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제야 박미숙 씨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간병인이라고 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신 거였나요? 초롱의 물음에 동욱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을 알고 나니 어머니의 행동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김정순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말이지. 나는 간병인이 아니야. 동욱이 놀란 표정으로 김정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정순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나는 실버케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 원장이지. 가끔씩 현장에 나가서 직접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직원들을 교육하고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서야. 초롱은 어머니의 겸손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욱에게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동욱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어머니가 편견으로 상대방을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마저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김정순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을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됐어.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지금은 어르신 100분 정도가 계시지. 직원도 30명 정도 되고. 사실 김정순 씨의 요양원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좋아서 대기자가 많을 정도였습니다. 김정순 씨는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던 시기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고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동욱의 물음에 김정순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로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냥 성실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도 내 일의 일부라고 생각해. 동욱은 이 모든 상황이 어이없었어요. 어머니가 편견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초록네 집안이 더 나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그런 태도 자체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욱의 말에 김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김정순 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비록 오해였다고 하지만 간병인이라고 해서 그런 태도를 보인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직업은 귀하고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록 역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오해가 풀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미숙 씨의 본심을 알게 된 이상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동욱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머니에게 김정순 씨의 진짜 직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박미숙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요양원 원장이라고? 네, 어머니. 김정순 어머님은 10년 전부터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세요. 어르신 100분 정도가 계시고 직원도 30명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미숙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간병인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실제로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순간 상견례 당일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본 건 현장 교육과 서비스 점검을 위해서 가끔 직접 어르신들을 돌보신다고 해요. 그걸 보신 분이 오해하신 거죠. 동욱의 설명을 들으며 박미숙 씨는 점점 충격이 커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큰 실수하신 거 아세요? 동욱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박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의 편견과 체면치레 때문에 아들의 행복을 망쳐버린 것 같아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분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딸까지 상처받았을 텐데. 박미숙 씨는 김정순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자신이 만약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사과를 드려야 해요. 동욱의 말에 박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가서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정말 부끄럽다. 박미숙 씨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되돌아봤어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평가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며칠 후 박미숙 씨는 용기를 내어 김정순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김정순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오해를 했습니다. 김정순 씨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미숙 씨가 왜 갑자기 연락했는지 짐작은 갔지만 쉽게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박미숙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김정순 씨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 일로 연락하셨다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정순 씨의 차가운 반응에 박미숙 씨는 더욱 절망적이 됐어요.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번 만나서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김정순 씨는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 각자 잘 살아요. 전화를 끊은 후 박미숙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욱 역시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복잡한 신경이었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계속 노력해봐야죠. 제가 초롱이 와도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박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그날 밤 박미숙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체면치레 때문에 아들의 행복을 망쳐버린 것 같아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할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욱은 초롱에게 다시 한번 상견례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빠,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초롱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동욱은 초롱의 말투에서 이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후회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초롱은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간병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존중했어야 했어요. 지금 사과하시는 이유가 엄마가 요양원 대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동욱은 초롱의 말에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니의 사과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알고 난 후에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만약 엄마가 정말 간병인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도 어머님이 사과하셨을까요? 초롱의 날카로운 지적에 동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사과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초롱아, 그래도 어머니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셔. 시간이 지나면 오빠도 알잖아요. 이건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초롱은 동욱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1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박미숙 씨는 아들을 통해 초롱의 입장을 전해 듣고 더욱 절망스러워했어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됐거든요. 며칠 후 박미숙 씨는 다시 한번 김정순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만나서 무릎을 꿇고라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김정순 씨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박미숙 씨의 애절한 부탁에도 김정순 씨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무엇보다 딸까지 상처받은 상황에서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사과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김정순 씨의 말에 박미숙 씨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동욱은 이 모든 상황이 답답했어요. 어머니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자신도 초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초롱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거든요. 초롱아, 정말 우리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거야? 동욱의 간절한 물음에 초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저는 어머님 앞에서 위축될 것 같아요. 평생 그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초롱의 솔직한 고백에 동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 역시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들과도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초롱의 말은 현실적이면서도 슬펐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동욱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동욱의 원망 어린 말에 박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박미숙 씨의 한순간의 편견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초롱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동욱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동욱과 만나 정식으로 이별을 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빠, 저는 이제 정말 마음을 정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초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욱의 얼굴에는 이미 체념의 빛이 보였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초롱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사이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오빠를 사랑했던 것도 진심이었어요. 초롱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의 가족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평생 그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동욱은 초롱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초롱은 살며시 손을 빼었어요. 고민되는 결정에는 늘 이유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답인 것 같아요. 초롱의 말에 동욱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해왔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이 진짜로 바뀔 수 있을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초롱아,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동욱의 진심 어린 사과에 초롱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이별을 고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가슴에 간직한 채로요.
몇 달 후, 초롱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욱이 없는 생활이 낯설고 외로웠지만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어요. 간호사로서의 일에 더욱 집중했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딸아, 괜찮니? 어느 날 저녁 김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초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초롱은 정말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물론 가끔 동욱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김정순 씨는 딸이 많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지. 김정순 씨 역시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도 항상 당당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초롱은 그 후로 연애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이 맞고 가족들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에 만날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거예요. 그래야 서로 오해 없이 만날 수 있잖아요. 초롱의 말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이번 일을 통해 그녀는 더욱 현명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을 때 초롱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간호사로서 더욱 전문성을 키웠고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관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초롱은 그렇게 새로운 평화를 찾아가며 더욱 당당하고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요.